드디어 1편의 마지막 쟁점, 행정법상 행위하고 사인의 공법 행위로서 신고와 신청, 이 두 주제를 남겨놓고 있죠. 213페이지 여기 그 사인의 공법 행위에 대한 적용 법리는 본안 판단과 관련된 쟁점이에요. 이 적용 법리에 위배되면 위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인의 공법 행위로서 신고는 대상적 격과 관련된 거예요. 자족적 신고의 수리나 수리 거부, 수리 취소, 이거는 처분성이 부정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나 수리 거부, 수리 취소는 처분성이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권리구제에 관한 쟁점은 그렇다. 자, 제일 먼저 하자 있는 의사표시인데, 이거 행정법에 말하는 하자하고 달라요. 행정행위의 하자는 위법을 얘기하죠. 위법. 근데 여기 이제 그 의사표시의 하자는 사기와 강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박은 그 강요와 협박 줄임말이거든요. 이게 민법의 110조에 있는 건데, 민법도 취소사유, 우리도 똑같아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강박에 의한 거, 이거는 그 단순 강박, 의사결정의 자유를 이건 제한하는 거죠. 이건 취소사유고, 저항할 수 없는 강박, 목에다 칼을 대고 막 협박한다, 이럴 경우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 이때는 무효사유다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 사실관계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비리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권고 종용한 것에 지나지 않고 공무원의 그 비리로 인해 징계 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의사결정이 의원면직 처분, 이게 사표 수리를 법률용어로 의원면직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효력에 영향을 미칠 하자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거 어떤 배경이냐면, 당시의 법률에는 파면되면 퇴직금 한 푼도 못 받아가요. 해임되면 50% 받아갈 수 있는데,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한참 전에 개정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일부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경우 원래 사표 수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징계 해부해가지고 징계 처분해야 되는 걸 그 징계 해부 안 하고 사표를 수리해 준 거거든요. 이거는 온정주의지, 한국행정학의 병폐라고 하면 온정주의지 관대하게 봐준 거예요. 이거는 강박 자체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강박이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후, 그 다음에 징계권자가 징계 절차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배경 지식을 알아야 돼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거는, 일단 이 의미는 뭐냐면 저 판례에 나오죠. 그 소청심사 결정에서 당초의 원청의 징계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의미라는 거죠. 이 소청심사, 이게 특별행정심판이거든요. 그 행정심판이나 소송에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권리구제 수단이잖아요. 심판이나 소송이. 근데 권리구제를 도모하라고 하면서 그 괜히 심판 소송 잘못 제기했다가 원래보다 더 불리하게 되면은 이거 혹대에다가 혹 붙이는 격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보다 원처분보다 더 불리하게 되지는 않으니까 안심하고 심판이나 소송 제기하라고 배려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거는 그 심판이나 소송에만 적용되는 거지 징계 처분 절차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항에 따라 징계권자로서는 반드시 징계 절차를 열어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자량이 없다는 얘기죠. 이거 293의 배경 볼 거예요. 징계 절차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원면직 처분 취소 결정과는 별개의 절차로, 그러니까 이게 그 소청심사위원회, 얘는 특별행정심판이니까 이건 적용되는데, 징계 절차는 원처분에 가는 거기 때문에 분리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라는 거고. 자, 293 잠깐 보고 올까요? 자, 293에 보면 그 3번, 재량행위 3번 있죠? 공무원 징계행위, 이거 외우라 그랬죠? 실급 수험생하고 변호사 수험생은 파면해임 강등 정직, 여기까지가 중징계고 감봉견책이 경징계. 그래서 결정재량은 부정되고 선택재량만 인정됩니다. 이게 213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 오탈자인데 결이 빠졌죠. 결정재량이에요.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할지 말지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징계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근데 징계 종류를 6가지 중에 뭐로 할지 그거는 선택권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진의 표시, 이거는 진의가 아닌 의사 표시. 원래 진의가 아닌 거는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상대방도 진의가 아닌 걸 알았다면은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판례는 199하고 인용해서 먼저 봤죠. 여고나사가 면역 사건에서 그 비진의 표시에 관한 민법 107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의미가 나오는데, 여고나사가 면역 사건인데 그 남성은 그 전역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용어에 관한 건데,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죠. 국방의 의무는 광의예요. 그래서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뭐 방공의 협조, 등하관제 같은 거 이런데 협조할 권리, 이런 것들 그 국방의 의무 광의에는 광의의 주체 거기는 여성도 포함돼요. 다만 이제 남성과 여성이 다른 점은 병역 의무라고 하는 현역이나 현역병이나 예비역이나 이렇게 병역에 종사할 의무가 여성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은 현역을 면해도 면역이라고 안 하고 전역이라고 하죠. 그 병종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전환되죠. 그러니까 전역이라고 하는데 여성은 애초에 병역 의무가 없기 때문에 면역이 되는 거죠. 그게 뭐 출제될 건 아닌데 그냥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 배경이 뭐냐면 원래 진위는 복무위원장이에요. 복무위원장인데 근데 군인사정칙상 필요에 의해 복무위원장 지원서와 전역 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하기엔 피고 아마 육군 참모총장일 것 같은데 방침에 따라 양 지원서를 함께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취지는 복무위원장 지원의 의사표시를 우선으로 하되 그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대비하여 원에 의해 전역하겠다는 조건부사를 표시하는 거니까 전역 지원의 의사표시도 유효한 거다. 또 설령 가정법 썼죠. 전역 지원의 의사표시가 진행하는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에 관한 법리를 선언한 민법 107조이랑 단서 규정은 성질상 사인의 공포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표시된 대로 언제나 유효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래 이거는 억울하지 않냐? 아니 나는 그 위에 지시 때문에 억지로 전역 지원서 쓴 건데 억울하지 않냐? 근데 억울할 건 없어요. 왜냐면 그 단기 하상한 단기 장교가 복무위원장 또는 장기 지원을 할 때 경쟁률이 그때는 막 10대 1까지 됐어요. 예를 들어 제가 그 98년도 전역했거든요. IMF 때. 그때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제 육군 학사, 제가 학사 25기하고 같이 임관을 받았는데 그 학사 25기를 저희가 고시 출신 빼고 그 대다수가 복무위원장이에요. 학교 다닐 때 장학금 3년 받으면 3년 더 하는 거고 4년간 장학금 받을 때는 4년 더해서 6년, 7년 복무위원장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3년 만에 39개월 만에 제대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 친구들이 장기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극히 일부만 합격하고 나머지 다 떨어져서 6, 7년 후에 전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역 지원서를 안 써도 복무가 기간이 지나서 연장 신청을 안 받아들여 합격을 못하면 어차피 그만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억울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 면직된 경우 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밑에 두 번째죠. 의사가 여기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 민법 107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진의안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다만 상대방이 그 진의안이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래가지고 무효가 되는데 그 무효에 관한 단서 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과는 붙일 수 없다. 이 종된 게 주된 행정행위를 좌지우지하는 건 주객이 전도된 거죠. 공무원이 일정 시기까지 수리를 보류해줄 걸 당부하면서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바로 그 사직서를 수리하여 행한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 이게 어느 시 사건인지 궁금하네. 저 한번 여러분까지 궁금할 건 없어요.
아니 저 같은 경우도 느닷없이 출근 당일날 사표낼 생각도 없다가 그냥 총괄과장 개벽다기 같은 새끼하고 충돌하고 저녁 때문에 사표내고 무단결근했는데 그 무단결근하게 되면 징계 사유가 되죠. 그래서 과장님이 급히 이제 연가 처리해가지고 휴가 처리해놓고 3주간 제가 그만두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3주 만에 수리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당장 수리하지 말고 좀 시간 좀 달라고 했는데 덜컥 바로 수리를 해버렸어요. 둘 중에 하나죠. 이 사표낸 놈이 진짜 개차관이던가 아니면 상관이 개싸가지 없는 몰인정한 인간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는데 참 이런 일 보기도 드문 건데. 자, 그다음 철회 부정은 제목의 처분 전까지 가능. 이러면 1, 2, 3번 동전의 양면이 의원 면직 처분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의원 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는 거. 다만 이제 신의식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사실관계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 사실관계는 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의원 면직 처분 시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재개발조합 설립, 이게 이제 특허라 그랬죠. 및 사업시행 인가 처분인데 이거 본질성설에서 봤죠. 사업시행 인가가 조합이 설립돼가지고 조합이 추진할 때는 이거는 행정조치 지휘를 만들어준 다음에 인가기 때문에 그냥 인가인데, 조합을 안 만들고 주민들이 사업을 벌일 때 이거는 수용권을 설정하는 특허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인의 공법행위하자와 행정의 기록 주종관계인데,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납세 의무자의 신고행위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는 않을 때 예외적으로 당해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예외적으로 명백성 보충 요건서를 취한 판례, 이게 426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행정행위에는 명백성 보충 요건서를 인정한 판례가 없습니다. 소수 의견밖에. 426에 보면 맨 밑에 반대 의견이죠. 반대 의견 소수 의견이에요. 명백성 보충 요건설인데 이게 215하고 차이예요. 그래서 행정행위는 인정 안 했다라는 결론 정도 보고 다시 돌아봅시다. 자,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자, 이거는 뭐냐면 중대명백설이 무효사유를 굉장히 좁게 인정하는 거예요. 왜 좁게 인정하냐? 논거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수익자 행정행위 같은 경우 무효사유를 너무 넓게 인정하면 수익자 행정행위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불리하다. 그래서 국민의 법적 안정성이나 신뢰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건데, 그럼 그럴 우려가 없을 때는 명백성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래서 중대한 하자가 있고 밑에를 내려가면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다. 명백하지 않더라도. 자, 이게 명백성 보충 요건설이에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제에 관한 게 나오죠. 세 번째죠. 수정신고 하자에 관해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위법이다라는 거죠. 단순 강박 같은 거. 그 다음에 위임자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위임받지 아니한 허가 신청에 의한 허가 처분은 무효이다. 이것도 405하고 잠깐 비교해 볼까요? 405에 보면 3번 취소할 수 있는 부관과 행정의 여력에 1번 있죠. 부관 행정의 본질적인 요소인 경우 부관의 위법 사유가 있다면 행정의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그래서 이 행정행위에는 부관과 행정행위는 본질 요소라 그래요. 근데 사인의 공법행위는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데 판례에 명시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그게 210하고 연결됐던 거고. 다시 돌아오면, 자, 허가 신청에 관한 거죠. 그 허가는 신청에 의한 행정이거든요. 신청 없으면 허가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요건이죠. 허가 신청. 전제 요건이면서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위임받지 아니한 하자 있는 허가 신청에 기하여 이루어진 허가 처분은 무효다. 명시로 안 나왔지만 사인의 공법 행위가 전제 조건이면서 무효일 때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할 때 허가 처분이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와 같은 신청이 위조해가 위임 없는 이 신청이 무효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다음 무효인 사직원에 의한 면직 처분은 무효다. 당연하죠.
이게 무효이면서 사직원은 의원면직 처분의 전제 조건이잖아요. 내가 사직서 제출도 안 했는데 면직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주종관계 그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되는 거죠. 그냥 과세관청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 하자가 당해무효가 아니라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435의 배경지식이 있는데 행정행위 하자 승계하고 똑같아요. 선행처분이 무효면 당연히 승계되는데 그게 435에 있죠. 435에 보면은 이게 435보다 어, 430밖에 인용하기가 마땅치가 않네. 그 괄호 1번 보면 조세부가 처분이 무효이면 체납 처분도 무효이다. 이게 216하고 연결되는데 이 뒤에 어디 나올 건데 갑자기 찾으려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그러네. 그 435보다는 뒤로 인용해 주는 게 직접적으로 인용해 주기 더 낫겠다. 어, 442로 인용하는 게 낫겠네. 442. 그 매매의 판례에 그 첫째 줄 끝에 보면 사업인정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한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불가정 내에 의해 사업인정 처분을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수용자가 처분에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이 승계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저거로 인용하는 게 더 나을 뻔했네. 자, 그 다음에 사인의 공법 행수 신고 신청인데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신고의 종류에 관한 출제가 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논점은 권리구제 논점은 대상적 격과 관계된다 그랬죠. 자, 일단 먼저 이해 보충 자료 8페이지 잠깐 볼까요? 이 규제 정도와 이제 완화 추세라는 건데 단어가 암시하죠. 특허는 특별한 허가예요. 이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엄청나게 금지가 강한 거죠. 공익사업 때문에 그래요. 예외적 승인은 원칙 금지예요. 그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게 굉장히 강력한 규제죠. 예외적으로만 승인된다는 거. 예외적 허가하고 동의어예요. 근데 이거보다 완화된 게 허가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요건 심사하는 거 똑같은데 일반 국민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요건 충족되면 다 받을 수 있는 허가예요. 일반 음식점 허가. 우리나라 식당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규모가 작은 거는 신고거든요. 영업 신고로 할 수 있고 건축 허가 같은 경우 전국에 건물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런 거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하는 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완화된 게 수리하고 등록인데 이것도 실질적 요건을 심사하는 게 수리를 위한 신고거든요. 근데 등록제는 이제 등록 신청에 대해 이것도 웃겨요. 이게 수리를 위한 신고가 같다면 실질적 요건이라고 했는데 교수들이요. 형적 요건이라는데 어쨌든 얘도 심사권이 있어요. 그 등록 신청이 신고하고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등록이 수리와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요건이 이제 허가보다 완화됐다 그래서 완화된 허가제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완화된 거는 형적 요건을 갖춰 신고만 하면 행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심사권이 없어요. 근데 형적 요건은 예를 들어 어때요? 신고서 양식을 다 채워야 되는 거고 맞게 적법하게 첨부 자료가 있으면 첨부 자료가 다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실질적 요건 심사라고 하는 건 그러한 게 사실에
맞냐 아니냐까지 심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차고지 증명 사진 환부를 제출할 것, 이런 게 요건이라면 형적 요건은 사진이 첨부됐냐 아니냐까지만 심사하는 거예요. 첨부가 안 됐으면 혈압 발생 안 돼요. 근데 사진이 첨부되면 혈압 발생해요. 근데 이게 실질적 요건이라면 이 신고한 사람의 집에 있는 차고지가 맞냐를 현장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실질적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배웠지만 등록 신청은 수리를 위한 신고와 같은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법률에서 등록과 신고자를 구별한다는 얘기는 등록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구별되는 신고는 자적적 신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체육세로법의 이건데, 등록과 신고로 나누는데 그 판례상 보면 골프장업하고 골프 연습장업이 나눠져요. 골프장은 굉장히 규모도 크고 이거 잔디 관리를 위해서 농약 처바르죠. 그러니까 지하수 오염, 그 환경 오염 우려가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산을 까뭉개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산사태 발생 위험도 높죠. 그러니까 걔는 등록제예요. 근데 골프 연습장은 동네 소규모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신고제고, 당구장도 마찬가지고 판례상 나온 거 그 정도 받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요건이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통보하면 끝나는 것도, 통보도 귀찮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가장 완화된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신고의 종류 교과서로 돌아오면 자기한결적 신고, 이건 뭐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있는데, 그 수를 위하는 신고는 행정절차법 규정이 없고 한마디로 써놓을까요?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있어요. 자기완결적 신고는 일일이 외우려고 할 거 없어요. 수를 위하는 신고가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서 비교해서 봐야 될 게 4번 보면은 체육시설법에 의한 골프 연습장 이용료 변경 신고. 자, 이거 좀 전에 얘기했죠. 여기 체육시설법만 적용되는 사안이에요. 이거는 자적적 신고라고 그랬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1번 신고에 관한 근거 법률에 의해 관계 법률의 심사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때 판례는 종합적으로 보는 마인드가 일관돼요. 여기 보면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만약에 이게 밖이라면 학교보건법이 적용이 안 되고 체육시설법만 적용돼요. 자, 그러면 자족적 신고예요. 근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아니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이 추가적으로 적용돼요. 학교보건법에는 요 학교 교육환경과 위생에 영향이 있냐 없냐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이걸 종합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게 그 부동산 쪽에서 보면은 그 학교 근처의 상가, 이거는 절대적인 게 뭐냐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냐 밖이냐를 이걸 먼저 검토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업종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거 잘못 판단했다가 투자했다가는 장사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보충자료 6페이지 보면 지금은 이제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 학교 출입문으로부터는 직선거리 50m, 에울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입문 이외의 지역은 그 200m까지 상대보호구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금지되는 거 보면 당구장, 근데 이제 유치원하고 그 대학교, 초등학교,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 이게 대학교, 여기는 제외죠. 유치원생들에게 당구가 해라. 유치원생이 기저귀 차고 자기 키 2배나 되는 그 큐대 갖고 마세이 찍고 식기로 빨고, 이거는 해롭다기보다는 당구 신동이죠. 세계를 제패할. 해롭지 않아. 성인은 뭐 해롭든 말든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부분위원 결정 나가지고 이렇게 바뀐 거죠. 단란주점, 유흥접대부가 출입하는 거 보면 교육환경 참 좋겠죠. 숙박업, 호텔업 어때요? 그 섹스가 이루어진 공간 아니? 남녀가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데 남녀가 섹스하러 이 모텔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날 공부 아주 초집중되겠죠. 이야, 진짜 그 뭐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 교육환경에 해로운지 이거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그
한번 봐볼까요? 219에 보면 맨 밑에 판례가 그거죠. 행정처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하여 관계행정청에 일방적으로 통고를 하는 걸 뜻하는 거로 통고만으로 끝난다는 거지. 심사권이 없다는 거예요.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에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신고 자체가 위법하거나 이게 아까 말했죠. 형적 요건을 못 갖추면 신고 요구가 발생 안 해요. 신고했더라도 무효사유가 있어도 효력 발생 안 해요. 그렇지 않는 한 도지사에게 제출할 접수된 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도지사에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건 아니다. 자, 요거하고 비교해 볼게. 그 220페이지 수리를 위한 식의 첫 번째 판례 볼까요? 학교보건법과 체육시설업법은 입법 목적, 이거 43이 인용했죠. 입법 목적이 같아야 일반법, 특별법이 되는 거지. 입법 목적이 다르면 그런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법이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특별법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법이 아니라면 두 법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입법 목적, 규정사항, 적용 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당구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업법이 만일 학교보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 특별법이라면 체육시설법만 적용되니까 자족적 신고겠지만 그렇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다음 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두 개 법률이 그 특별법이 아니면 다 적용된다. 이게 222하고 또 한번 봐볼까요? 222. 이게 두 개 법률이 다 적용될 때 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판례 일관된 논리를 우리가 익히는 거예요. 인허가 의제 요구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이게 220, 323, 369. 자, 그래서 이게 건축법에서 이러한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둔 취지, 이거는 이제 예습하는 거예요. 저 뒤에 볼 거를. 인허가 의제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과 같은 건축 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 간소화, 핵심이 이거거든요.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 심사를 배제하는 걸로 보기는 없다. 요게 340에 좀 이따 확인하고 올 거예요. 지금 확인하고 올까? 340.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연결을 시켜야 행정법이 이해가 되고 완성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헷갈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페이지를 찾아보지 않아도 뭐와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걸 떠올리면 완성되는 거예요. 340에 보면 인허가 의제 제도에서의 심사 기준이 있죠. 이 실체적 요건 222하고 있는 거지. 실체적 규정은 당연히 적용되지 존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차만 간소화시키는 거지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걸 의제에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다. 자, 딱 보는 순간 이제 해석이 되죠? 특별법이 아니다. 그럼 다 적용된다 이 얘기겠죠? 건축신고와 인허가 의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그 취지가 있으며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이다.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 중 상당수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는데 만약 건축신고만으로 인허가 의제사항에 관한 일체 요건 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공익상 침해나 이해관계의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 제도를 통해 사인의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고자 하는 규율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는 거고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해서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의제가 안 되면 두 군데 다 신청서를 각각 따로 내야 돼. 그럼 구청에 갖다 내고 시청에 갖다 내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 한 군데만 신청서 제출하면 시청까지 안 가도 되죠. 요게 절차 간소화라는 취지예요. 요건을 면제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다음 인허가 의제 요구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 얘는 자족적 신고거든요. 이거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하는 수리에 대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라는 거. 323 가볼까요?
323 가보면 예적 승인과의 구별인데 221, 222하고 연결돼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한 법률만 적용될 때와 두 법률이 적용될 때 성질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이런 제한구역이 아니면 허가예요. 근데 학교환경 정화구역 안 이러니까 얘기는 다르죠.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내 이것도 밖에 이거는 허가로서 기습행위인데 내 이러면 예외적 승인으로 재량행위로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69 369 게임 이름 같은데 369에 가면 자 위에 1번 판례 괄호 1번 있죠. 체감계획 인가 얘 하나만 관련될 땐 기속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부과를 붙일 수 없고 붙였다면 무효다. 이게 289하고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이게 산림의 선호가 의제되면 두 가지가 종합적으로 관련되면 성질이 바뀌죠. 왜냐면 산림의 선호가 이게 요 두 번째 판례가 222, 289 연결되는 건데 체감계획 인가는 아까 기속재량이지만 산림의 선호가는 재량행위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전체로서 재량행위가 되니까 부과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게 또 그 정도로 봅시다. 그 정도로 보고 다시 이제 돌아오면 217에 다시 돌아오면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겠죠. 요 수를 위한 신고의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무허가 건물 이게 건축법이 또 관련되죠. 무허가이기 때문에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네 번째도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건물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거 이게 두 가지 법률이 적용되는다. 이제 이해가 됐죠. 근데 이런 판례 배경을 모를 때는 다시 왼쪽에 보면 4번 변경 신고는 자족적 신고 오른쪽에 보니까 그 당구장업 신고 이건 개설 신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례의 논리를 모르는 교수와 강사들을 보면 귀도 안 쳐져. 변경 신고는 자족적 신고고 개설 신고는 순례하는 신고다. 웃기는 소리죠.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 개설 신고도 자족적 신고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건축법상 건축신고 이거하고 이제 인허가 의제 요구를 수반할 때 달라진다는 거 미리 봤죠. 그 다음 8번도 수산업법상 수산제조업 신고 있죠. 근데 어업 신고는 다음 페이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5번 수산업법 소정의 어업 신고 이게 다음 이것도 배경을 보충 자료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자 보면은 신고 이건 나잠 그 잠수부가 안 있고 나체로 잠수하는 거. 그 낫이나 호미 칼 등을 사용해 이거 맨손으로 잡는 거. 잡아봐야 얼마나 잡겠어요. 근데 또 수산 제조업 신고는 지금 수산물 가공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건 이미 잡은 거를 갖다가 그냥 가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거 에어라고 한 게 아니라 상처로 했는데 일반 명사가 명태예요. 대구목 대구가에 속하는 건데 얘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얼리면 동태, 살아있는 건 생태, 신선한 그거는 성태, 녹아리 있는 새끼 명태, 북어는 완전히 말린 걸 얘기하죠. 황태는 얼렸다 녹였다 승부를 반복한 거. 그 다음 코다리는 내장을 뺀 명태를 반건조한 거. 근데 허가업은 봐요. 연안업, 근해업, 연안업 이거 뭐예요?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거. 동력 어선. 그 배에다가 그물로 대량으로 잡는 거죠. 이걸 마구잡이로 잡으면 어족자원, 수산자원이 다 황폐화되죠. 굉장히 이거는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죠. 면허업은 이거는 이제 정치망업, 정해진 위치에 그물을 놓는 거 이런 걸 얘기하죠. 이거는 특허예요, 특허. 그리고 이 배경 지식을 알면
쉽단 말이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자족적 신고는 가볍게 보면 되고, 수를 위하는 신고, 허가 영업의 양도 양수에 따른 지휘승계 신고. 자, 어때요? 허가 영업을 양도받으니까 허가 영업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당연히 심사권이 있겠죠. 뭐 이거 일일이 외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하다라는 것만 알면 그 수를 위하는 신고라고 할 수 있죠. 광업 출원행 주소 변경계 신고. 이건 484의 배경을 알면 또 쉬워요. 484의 맨 밑에 판에 수익적 처분의 경우 이해관계이 생긴 경우 광업권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게 218의 배경인데 이건 선언주의 때문에 그래요. 선언. 네 번째 줄 나오잖아요. 끝에 선출원을 적법히함으로써 이 선출원 권리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 주소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이거는 외워야 돼. 이거는 뭐 수를 위하는 신고라고 명시적 판시는 안 하고 그 수리가 처분이다. 수리 거부가 처분이다. 이러니까 이제 수를 위하는 신고로 해석하는 거고. 농지전응은 민족 생존하고 관계되죠. 농지를 갖다가 뭐 심사권도 없이 신고만으로 다 대지로 바꿀 수 있다면 농사 망하죠. 토지거래 신고 이거 어때요? 투기 우려 지역에 투기 소지가 있는 거니까 이건 심사권이 있는 거고 어업신고 미리 받고 낙골탑 낙골땅 이거는 어때요? 굉장히 사람의 그 죽음과 관계되는 중요한 거잖아요. 다만 이제 유족 편의시설, 식당, 그 화장장 가보면 식당하고 휴게실, 그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휴게실이나 대기실. 그 다음에 유료 노인복지주택. 이게 복지에 관계 있는 건데, 복지국가에서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복지, 이 관련되는 거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혜택을 주면서 심사권이 없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이 복지에 관한 게 또 밑에 나오죠? 12번. 장기 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 이것도 복지에 관계되는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골재선별 세척 파쇄 이 돌을 갖다가 깨버리면 그 돌가루가 폐로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이게 주민등록이 행정의 기본이잖아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회원 이게 이제 그 헬스장, 헬스클럽 회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 적정이 그 인원이 몇 명인지 그게 시설에 비해서 이 계획서에 있는 모집 회원이 적절한지 예를 들어 골프장 회원 그거 안에 적정 인원이 예를 들어 1000명인데 10,000명을 갖다가 회원권 발급하면 1년에 뭐 골프장 부킹 한 번도 못할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노동조합 설립신고 어때요? 이건 헌법 33조의 노동 3권에 관계되는 중요한 거잖아요. 등록 신청 이건 배경 알죠? 신청이 신고고 등록이 수리라 그랬죠. 혼인신고. 자 간단하죠. 5개 집회 신고는 협력 의무로서의 신고다. 이거 헌법에 더 중요한 거고 우리 행정법보다. 자 건축법상의 신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여 밑에 건 이제 대부분 안 봐도 될 거예요. 이거 다 똑같은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네 번째 줄 보면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미리 배경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볼까요? 건축법이 건축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해 원칙적으로 허가제로 규율하면서도 일정 규모 이내의 건축물에 관해서는 신고제를 채택하고 원칙은 허가제예요. 근데 경미한 거 있죠. 가설 건축물이나 이런 소규모 같은 거.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 아까 말했잖아요. 규제 완화 취지라고. 신고제가 국민의 자유의 영역을 넓히는 한편 행정 목적상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국민으로 하여금 행정청에 미리 일정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제를 가하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 그래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고만으로 수리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두 번째 줄 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다른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뭐냐면 이거는 심사권이 없다라는 심사권이 없으면 자족적 신고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또 다른 논점이 있죠.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공장입지 조정명령 있죠. 설립 신고가 아니라 조정명령은 이거는 벌칙 규정도 있고 이게 처분이다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5번 판례는 뭐 안 읽어도 그만이에요. 수를 위하는 신고 봤죠? 다 뭐
입법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이런 소리 나오죠. 그 다음에 3번 요건 음미할 게 있죠. 두 번째 줄 그 단순히 양도 양수자 사이에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 양도의 법률 의가에 의해 양수자가 사업을 승계했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 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로 사업 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 의가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이 문장이 출제가 많이 됐어요. 사업 양수에 의한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라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업 양도의 의미에 관한 건데 이건 밑에서 네 번째 줄 그게 핵심인데 가볍게 보세요. 그걸 뒤틀어낼 건 아니고. 자, 그 다음 6번 나오죠. 등록 신청의 법적 성질은 신고고 등록은 당해 신고를 수리하는 걸 의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다. 이건 우리가 복습하는 거죠. 어업신고는 제 보충 자료들이 이해하는 게 더 논리적인데 여기는 그냥 기산점이 효력 발생에 관한 기산점이 수리한 날이니까 수리를 위한 신고라는 게 대법원 판례 놓은 건데 어떤 거 갖고 기억나도 기억하면 되는 거.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요구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 여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 여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위한 신고라는 거고 다음 줄 보면 수정된 전입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수리에 의해서 효가 발생하는 거니까 수정된 사항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수정되기 이전의 게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 12번에 이제 음미할 게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유의한 대상이 없는 거로 이 대상이 없는 건 다 그 무효라는 거 일반적인 논리라 여기서 익혀두면 앞으로도 몇 번 더 보게 될 거예요.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무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도 또 대규모 점포 이거는 그 등록 그거 갖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판례는 참 엽기적이죠. 그 시장관리자 지정 이게 수리를 위하는 신고를 웃기고 있죠. 신청이 수리를 위하는 신고죠. 이건 대법관 또 누군지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주석 다뤄놨는데 가볍게 보세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자, 요 1번 판례는 음미할 게 있는데 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양도 이게 기본행위거든요. 기본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소로 양도행위에 무효를 구함이 없이 허가관청을 상대로 신고서류 처분에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근데 이게 372하고 비교하자면 굉장히 헷갈려요. 372는 기본행위와 인가와의 관계거든요. 372 맨 위에 판례인데 이게 223하고 관계되는데 기본행위인 재건축조합 설립행위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 근데 아까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 수리를 다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기본행위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는 못 다툰다는 거예요. 기본행위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무효 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행위와 수리, 기본행위와 인가 이 구조는 유사한데 기본행위 하자가 있을 때 수리를 다툴 수 있는데 기본행위 하자가 있을 때 인가를 다툴 수는 없다. 이거 비교 안 하면 되게 헷갈려요. 그 다음에 뭐 양도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 핵심은 첫째 줄 양수인에 대해서 다음 줄 통지한 경우 이 제목에 밑줄 치면 양수인에 대해 통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양도됐지만 변경 승인을 받기 이전에 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효력 발생하는데 변경 승인 받기 전에 이러니까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이 그 권리자가 되는 거죠. 자, 이 배경이 첫째 줄 나오죠.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있어서 사업주체 변경의 승인은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 변경이라는 공법상 요구가 발생하는 거예요. 승인에 의해서. 그 다음 줄 보면
아직 변경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사업계획의 피승인자는 여전히 종전의 사업 주체인 양도인이고 양수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그 양수인의 권리와 무관하니까 처분이 아니다. 근데 다음 판에는 양도인이에요. 주택건설 사업의 양수인이 아니 양도인이 아니라 얘는 양수인이 사업 주체 변경 승인 신청을 한 이후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변경 승인이 나면 양수인이 권리자가 되는데 이거 승인 거부당하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니까 얘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째 줄 우측에 보면 주택건설 사업 주체의 변경 승인 신청은 양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변경 승인은 실질적으로 양수인에 대해 종전에 승인된 사업계획과 동일한 사업계획을 새로이 승인해주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양수인의 권리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개정되기 전에 신고 대상이 아니었는데 법령 개정됐다고 얘가 그 과거에 진정소급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정소급이다 알면은 신고해요. 네 번째 줄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설치 당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당시에 해당하지 않아서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면 그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장래이니까 그 장래하려고 하는 경우만 신고 대상이지 기존 업자는 아니라는 거 해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휘승계 신고할 때 소명자로 첨부해야지 당연하죠. 심사권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또 큰 고비를 넘겼고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단조로운 게 나올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